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최근 이슈 중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정말 핫한데요.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는 구조 안정성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하향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PC공법 아파트 재건축이 메리트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재건축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어떤 공법에 따라서 건설되었느냐에 따라서 무언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PC공법으로 건설된 설악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된 신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상화, 추원조합, 양도 보유세 폭탄 없애나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조절 가능성, 이러한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정책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이 꼽힌다. 이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운을 뗐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발언은 인수위와 결이 닿았으며 인수위는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고 재개발을 막는 노후도 기준을 없애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앞서 대선 후보 때 재건축 연한과 노후도 기준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재건축을 맡고 있는 주범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인을 그는 안전진단 기준을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중요도를 보면 먼저 구조 안정성과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그리고 비용 편익 등이 있으며 2006년에는 각각의 가중치가 구조 안전성은 50%, 주거 환경은 1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 비용 편익은 10%였고 2015년 가중치는 각각 20, 40, 30, 10이었으며 현재는 가중치가 50, 15, 25, 10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서 보면 안전진단 관련해서 현행 5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구조 안전성 비중이 하향되면 PC공법 아파트의 재건축 메리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 안정성에서 기존의 RC공법과 PC공법을 정리해봤는데요. RC공법은 Reinforced Concrete 공법으로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나타내며 처음에는 철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형틀 거푸집을 설치해서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 RC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공법은 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건설 공기를 단축하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레고처럼 규격화된 기둥, 슬라브 벽체를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고 1980, 90년대 신도시 건설 때 공기 단축 효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며 콘크리트 강도는 좋지만 조립 시 콘크리트 간 접합 문제로 단열, 누수, 방음 등 하자가 발생이 되고 계절별 온도차와 습도차로 인해서 벌어진 틈으로 철근이 부식되며 이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 노후화가 가속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RC공법과 PC공법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RC공법이 이런 것이고 PC공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리 만들어진 기둥, 슬라브, 벽체들을 현장에서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C공법으로 설계된 설악마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악마을 301동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PC조, 각각 철근 콘크리트 PC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동 1기 신도시에서는 PC공법으로 지어진 곳이 설악마을과 덕이마을 2단지입니다. 덕이마을 2단지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로 PC 판넬 조립식 구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참고로 덕이마을 3단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PC 구조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설악마을에서 설재모, 즉 설악마을 재건축 추진 모임이 결성이 돼서 해당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부천 중동 설악마을 재건축 예상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모임이 결성이 됐고 추진위가 결성이 됐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을 거쳐서 준공 및 입주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안전진단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조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편의 등의 점수를 가점화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안전진단을 D등급 이하로 됐을 때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악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설악마을은 지도에서 이곳에 위치해 있고 7호선 상동역에서부터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인근에 있으며 7호선 부천시청역은 도보로 7분 거리이고 강남권까지 4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중동 IC가 이곳에 있고 부천의 자랑거리인 상동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그리고 설악마을 바로 옆에는 사진과 같은 잘 조성된 길주공원이 있어서 공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상동역 인근에는 부천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학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중동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부천시청 인근에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상동역 인근에는 세이브존과 홈플러스가 있어서 몰세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중앙공원 맞은편에는 순천향 대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천 아파트 상승률 톱10 단지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반달마을로 62.3%, 다음에 한라마을 2단지, 설악마을, 순으로 해서 10번째가 설악마을 20평이 35.8% 상승을 했고,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설악마을은 PC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PC공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승률이 높은 곳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현재 7호선이 운행 중이고 내년 초에는 대곡 도사선이 완공되며 GTX-B와 GTX-D가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45,000개의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니 픽처스, EBS 방송국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곳과 이곳이 되겠는데, 해당 관련된 동영상은 부천 요기조기 TV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리모델링 관련,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 관련,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인 빠시종 김학렬 소장이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브리핑했던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동 인근에는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 철도 교통 호재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부천의 1호선과 7호선 외에도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소사역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 서해선이 완공될 예정이며, 기존의 원종동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에서 대장 신도시가 들어설 대장 홍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에는 GTX-B가 건설돼서 송도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마석까지, GTX-D는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게 돼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도 교통에서부터 많이 소외가 됐던 범박지구와 옥길지구가 신구로선과 제2경의선이 들어섬으로써 부천 어디에서나 2km 이내 광역철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또한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서울 거주자 매수 증가 지역을 정리해 봤는데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달까지 1년간 남양주시 아파트를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가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시흥시, 고양시 일산 서구, 화준시, 인천시 부평구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년 동안 6,96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그 중에서 23.8%인 1,658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 등 외지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평택시, 남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인천시 서구, 시흥시, 인천시 계양구, 김포시, 의정부시, 인천시 남동구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년 동안 부천에서 6,960건의 아파트 거래건 중 36.4%인 2,533건들을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 매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마을의 매물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악마을은 18평형과 21평형 평면도로 그림에서 표시를 해봤는데요. 18평형은 810세대, 21평형은 780세대가 있고, 사용 승인일은 1993년 8월, 용적률은 198%이며 1년 전 대비 가격은 43.5%, 40.1% 각각 상승을 했고, 3년 전 대비 98.6%, 104.2%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가치로는 GTX BRT, 영상문화산업단지, 그리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호재로 인해서 서울과 외지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한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축할 때 PC 공법이냐, RC 공법이냐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늘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재건축 관련 투자할 때 어떤 공법으로 건축된 곳인지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비 동서남북과 함께 부동산 상식 하나하나 쌓으시면서 부동산 성투하실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